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에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대응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즉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 살 길이 생긴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탈탄소 지원 등을 강조했지만 10대 공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위기를 늦추는 핵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AI 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은 8번 재난공약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환경 문제는 감정적 대응보다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며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환경과 기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10대 공약 안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기후정의세를 부과해 기후 불평등을 줄이는 등 주요 공약 5순위로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당장 성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기업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도 정치권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뤄온 게 현실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을 담보로 한 공약으로 선택받기를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또 한 번의 조기 대선. 주요 정당 후보자들은 모두 민생을 외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시대교체, 세대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후보자들의 구상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대신 후보자들은 검증을 빌미로 상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 TV토론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폭력 표현 발언은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진 3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지층 결집과 상대 진영 분열책이 선거의 제1 전략이 된 정치 상황 역시 네거티브 과열 양상을 부추겼다는 해석입니다. 서구 이익 집단, 폭력배 집단의 본성을 드러낸 당도 아닌 이익 집단이다.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나오는데 저는 보십시오.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며 장외에서마저 각종 혐오와 조롱 발언이 양산됐다는 지적입니다.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학벌에 대한 차별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 나아가 진영 전체를 겨냥한 흠집내기식 선거전은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피로감을 끌어올리고 정치 혐오를 유발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비방전이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지 정치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데이터 센터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100조 원 AI 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AI를 연결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 AI 관련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AI 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뛰어난 AI 인재를 20만 명 양성해서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예산보다 규제 혁신에 집중합니다. 스타트업 중심의 민간 AI 생태계 구축을 돕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AI 역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돼 논란이 컸던 연구개발, R&D 분야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예산 확대보다는 연구 성과 보상 등 연구자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AI와 R&D.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형 대규모 투자. 김문수 후보는 민간 투자와 원전 인프라. 이준석 후보는 연구자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을 겨냥한 도덕성 공세의 전선을 재산 형성 과정으로 넓혔습니다. 과거 처벌받은 불법 도박 사건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 후보 가족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전 재산이 390만 원에 불과하고 고정 수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 규모의 도박을 했습니다. 수상한 돈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를 헐뜯은 유시민 작가 발언도 거듭 소환해 범진보 진영의 위선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민의식, 차별적 평등관, 그리고 자신들이 하면 무엇이든 정의라고 여기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 공작팀을 모집해 운영했던 언론 보도를 고리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해당 단체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자문위원을 맡았던 거로 드러났다며 정권 차원의 기획을 의심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 손모 씨는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이 한참 진행되던 시간에 이재명 후보에게 악플을 달라고 지시하며 구체적인 방법, 댓글 예시까지 알려주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교육 현장 침투 가능성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강사 훈련을 미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이걸 미끼로 해서 댓글 공작을 사주하고 했던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 막판 후보 가족의 도덕성 논란과 내란 세력 심판론이 맞부딪히면서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기울지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